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사실 지금 아무도 안녕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이 9월 28일인데 오늘 이런 헤드라인이 떴죠. IMF가 아예 직접 나서서 영국한테 영국의 이 재정정책, 감세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라, 이 re-evaluate라고 메시지를 보냈죠. 영국이 최근에 신임 총리가 임명된 이후에 이 감세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파운드화가 작살이 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율도 작살나고 다같이 증시도 작살나고 큰 여파를 불러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오늘 그 배경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이 영국 총리가 바뀐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 순튜브 영상인 이 영국도 중국이랑 쌩깔 것인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보리스 존슨 총리가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되는 시간이 한 2달 정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임명된 신임 총리가 리즈 트러스인데, 사실 경선 초반만 해도 이제 이 리즈 트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조금 더 후순위였고, 원래는 이제 재무부 장관 출신인 리시 수낙이라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을 이기고 경선에서 결국 이 리즈 트러스가 당선이 됐죠. 이 사람은 이제 외무부 장관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경선 도중에 어쨌든 계속 파격 감세안을 들고 나와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참고로 경선 1위를 기존에 달렸었던 이 리시 수낙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인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리즈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반대를 하면서 경선 도중에도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하곤 했었죠. 그래서 이 리즈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깎아서 투자를 촉진시키고 아예 해외 투자 유치에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영국으로 해외 법인들을 계속 끌고 오자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고, 사실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브렉시트를 해놓고 당당하게 사실 영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라는 좀 의문은 드는 그런 공약이긴 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리즈 트러스는 이런 공약을 들고 나와서 경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9월달에 총리로 부임을 했고요. 그러면서 편 정책이 이 파격 감세 정책이죠. 내용을 뭐 살펴보면은 소득세를 낮추고, 이게 뭐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다 같이 넓은 범위에서 소득세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등록세도 면제를 해주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상하려고 했던 이런 전임 재무장관인 리시 수낙의 계획을 이제 완전히 백지화시켜버리는 그런 식으로 마가릿 대처 수상을 떠올릴 정도의 감세 폭이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시장에서는 이런 감세안이 너무 무리한 감세안 아니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완전히 뭐 자살골 넣는 거다, 어원골 넣는 거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고, 레리 서머스 미국 전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분은 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대학원 시절 은사로도 유명한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너무 아마추어 같은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파운드화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빠르게 이제 미국 달러랑 1대1 패리티가 깨진다, 1대1 교환 비율도 깨지고 내려온다 라는 식으로 걱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게 1파운드가 거의 1달러랑 거의 비슷해졌잖아요. 기존에는 1파운드 살려면은 뭐 1.4달러, 1.5달러 이렇게 줬어야 됐는데, 이제는 뭐 파운드랑 달러 거의 비슷해진 상황이고, 그럼 이 감세안이 정말로 무리한 거였는지 영국 입장에서 확인을 하려면은 영국의 재정 상황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차트를 보시면은 영국의 국가부채, 내셔널 데트라는 게 GDP의 100%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만큼 국가가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100%라는 게 그럼 정말 얼마나 큰 거냐 확인을 해봐야겠죠. 물론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은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뭐 20년 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보다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이 government debt가 126.7%라고 하죠, GDP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빚이 더 많은 나라긴 한데, 근데 문제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달러로 된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세상에 수요가 정말 많은 반면 영국 국채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빚이 뭐 비율이 높다 낮다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가진 펀더멘탈 이제 체급 차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뭐 가버먼트 때 한 300% 400% 이렇게 되는 게 아닌 이상 사실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영국이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부문 부채가 참고로 한 45%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국보다는 이제 정부 부채가 훨씬 낮은 상황이긴 하고, 근데 참고로 경제 규모와 비교해서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의 250%라고 하고요. 근데 뭐 이 나라 같은 경우도 워낙에 빚은 많지만 빚의 그 많은 부분을 일본의 자국민들이 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에 일본은 돈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부채, 뎃이 얼마냐를 얘기할 때 정부 부채랑 가계 부채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정부 부채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 비율이라는 숫자들을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다른 앵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다 연동이 돼 있긴 합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가계부채는 GDP의 뭐 100%가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영국 얘기로 넘어가면은 영국은 이런 식으로 GDP의 100%에 가까운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이제 에너지난 한복판을 겪고 있죠.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이 되냐 마냐 갖고 지금 러시아에서 되게 이제 꼬장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어쨌든 영국은 지금 에너지가 계속해서 한동안도 부족할 예정이고, 그것 때문에 겨울엔 아예 단전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도 폭등을 하고 각종 생활물가가 폭등을 하면서 영국 인플레도 미쳤죠. 인플레이션이 여기는 미국보다 더 심해서 이제 10% 전후로 나오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아예 10% 정말로 넘겼었고 8월 달에는 9.9%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언저리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영국에서도 오랫동안 겪어본 적이 없는 숫자고요. 그리고 이 숫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국은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예 22%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은 골드만삭스에서는 영국 인플레가 22%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티에서도 19% 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보다 한참 더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펼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죠. 하나는 재정정책, 하나는 통화정책인데 먼저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돈을 풀고 조여서 정부가 돈 컨트롤을 지출과 수입을 조절하는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 뜻하고요. 예를 들어서 채권 발행량을 조절한다든지 나라빚을 더 낸다든지 아니면 덜 낸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오늘의 이슈죠. 그리고 인프라 건설 지출을 늘려서 경기 부양을 한다든지 이게 다 결국엔 나라 돈이니까요. 아니면 공무원 월급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정부 지출을 조절하는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나머지 하나인 통화정책은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FOMC를 통해서도 익숙한 단어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한복판을 겪고 있는 이 금리 인상기,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 금리 조절 외에도 은행들의 지급준비율 정하기,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은행이 자기들이 이제 맡아놓은 돈 대비해서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시장에 돈을 풀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건데 은행이 시장에 푸는 돈 대비해서 일부분을 비상금처럼 쌓아놔야지만 하는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 되면은 이 레버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은행이 돈을 얼마나 창고에서 꺼내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이런 정책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출 정책, 대출을 어떻게 해줘라, 대출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중앙은행 측에서 아니면 지출을 더 잘하도록 장려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정말 시장 개입이 있을 수 있죠. 공개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 조작 정책을 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부들이 시장에서 물가 안정, 고용 안정, 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고 있죠. 우리가 최근에는 증시 깨진다고 파월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FOMC의 역할도 이런 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고 오늘의 이슈인 이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정부가 직접 재정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이 크게 있다고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펴보면은 일단 영국이 현재 처한 상황은 영국은 현재 인플레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겠죠. 연준에서도 그렇듯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렇듯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고 게다가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만 도태가 되게 되면은 영국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진짜로 더 빠르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은 물론 이거는 한 25년치 차트를 보여드린 거라서 예전 금융위기 이전의 금리랑 비교해보면 아직도 굉장히 귀여운 수준의 금리이긴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역대급 금리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때 이제 금리 빠지는 때부터 시장을 봐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기준금리 2%라는 숫자를 사실 보게 될지 몰랐어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숫자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 수준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빅스텝을 최근에 2회 연속하는 식으로 작년 말부터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모두의 고민은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동시에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정부가 끌어가야 되는 역할인데 영국은 게다가 신임 총리가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거기서 퍼포먼스를 더 보여줘야 되는 더 각잡고 경제 성장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영국은 에너지난 때문에 이 가계 부담이 특히 더 심해서 인플레가 10%를 넘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긴 되는데 그렇다고 미국만큼 올릴 수는 없고 왜냐면 경제 펀더멘탈이 더 약하니까요. 근데 또 그렇다고 적당히만 금리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비스무리하게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에 부담이 가긴 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냥 경제에 부담이 가는 상태로 그냥 말아먹고 있을 수는 없고 가계 부담을 어쨌든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정책이 기존의 이 금리 올리는 통화 정책 외에 이 재정 정책을 얹어서 나라 돈을 뿌려서 이 경제를 부흥하겠다라는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런 흐름에서 이제 나온 정책이 이 감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금융시장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여기까지의 흐름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빚은 어디서 낼 거냐? 돈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 막상 퍼준다는 건 알겠는데 영국 재정이 GDP의 100%에 달하는 이 빚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을 어떻게 가져올래? 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좀 막막하긴 하죠.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자국민을 포함해서 전 세계 상대로 국채를 발행하든 하는 식으로 빚을 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금리가 이렇게 치솟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금리 올린 추세고 이 외에 시장금리 올리는 거 보면은 영국도 미쳤습니다. 이거는 영국 단기 국채 2년짜리 국채
금리인데 정말 막 3일에 1%씩 오르는 식으로 지금 미친듯이 치솟고 있어요. 이런 금리 인상 속도는 저는 사실 제가 금융시장을 팔로우하면서 빠지는 거는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저도 처음 봐서 열심히 이해를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렇게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 영국 국채만 이렇게 치솟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도 금리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뭐 하루에 20bp, 30bp씩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엄청 치솟고 있는데, 영국 국채를 사게 만들려면, 빚을 내려면 결국에 이 국채를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자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미국 국채만큼 아니면 미국 국채 이상으로 이자를 줘야지 미국의 국채를 안 사고 영국 국채를 사러 투자들이 모여들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영국에서는 빚을 내려면 결국 이자 부담이 더 치솟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더 많은 빚을 내고 더 높은 금리의 빚을 내서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지는 상태로 나라에다 돈을 퍼붓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겠죠. 그러게 되면은 정부 재정 부담은 치솟을 거고, 그러면 펀더멘탈이 흔들릴 걱정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기존 투자자들이 영국 자산에서 대탈출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화를 팔고 달러를 사자라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환율이 계속해서 빠져서 1 근처까지 되게 빠르게 내려온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통화 정책은 긴축인데 재정 정책은 확장이어야 하는 이 엇갈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의 방향성이 이제 너무나도 양극단에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시장이 던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영국은 아직 대답을 한 적이 없죠. 그럼 이왕 이렇게 갈라진 거면은 통화 정책을 더 빡세게 해서 긴급 금리 인상이라도 더 해서 물가라도 더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은 이 파운드화의 이탈 속도라도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영국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에 있을 통화정책위원회까지는 별다른 액션을 안 취할 것처럼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영국 정부의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 선생님이 트위터에 남기신 말들을 요약해보면은 더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레이 달리오 선생님은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Big supply of debt. 엄청난 양의 부채가, 영국의 빚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고 영국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는 빚이 너무 많아서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국채와 영국 파운드화에서 투자자들이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아니면 예측을 했으면서도 그냥 뭐 쌩까 쓸 수도 있죠. 영국에서. 어쨌든 영국 정부에 대해 레이 달리오 선생님은 자기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액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몰랐으면은 이거는 incompetence라고 해서 그냥 정말로 레리 서머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 정부가 너무 초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감세 정책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정확히 말하면 그 전에 총리가 바뀌는 사건부터 이제 연결돼서 시작된 이 흐름이 지금 파운드화를 작살내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에 불안을 불러와서 전 세계 환율과 증시를 다 같이 박살내고 있는데, 이 여파가 뭐 당장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뭐 금리 인상기는 바뀔 것 같지 않고, 재정 정책 한번 실행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실행을 할 거고, 지금은 이 여파가 전 세계 어디까지 어떻게 퍼질지 몰라서 한국도 그렇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고 더 취약하게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좀 진정이 빨리 돼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이제 순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고 싶은데, 재밌는 순살이면 좋겠네요 진짜. 안녕.